자, 14번 문제 보죠. 14번 문제 뭐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많이들 어려워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기니디의 특성도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나기도 하거니와 지금 이 극한을 처리함에 있어서 자꾸 문제만 빨리 풀려고 하지 이 극한을 처리하는 원칙을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수능에서 쭉 물어본 대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꼼수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괜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리밋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또 리밋을 취하니까 뭐 이중극한이다. 이중극한을 물어보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본인이 이중극한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문제는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문제에서 묻는 바만 잘 따져주면 됩니다. 자, 일단 G를 이렇게 잡아줬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왼쪽이랑 1 오른쪽은 깔끔하게 그냥 Y는 X라고 돼 있어서 참 편하고요. 가운데는 마이너스 1부터 1을 이제 닫힌 구간을 잡아서 fx라는 다항함수를 아무거나 끼워 넣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연히 연속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다항으로 구간별로 쪼개서 조각함수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함수 hx를 정의하기를 리밋 씌우고 리밋 씌워서 그 각각의 리밋을 곱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 리밋의 주어는 지금 t가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h를 미리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 계속 말했잖아요. 기억님 이거 문제 풀 때 내가 그냥 루틴하게 해볼 만한 조건을 줬고 해석을 해볼 만하게 식이 이해가 되는 상황이면 해봐도 돼요. 너무 과몰입해서 깊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해봤자 문제에서 묻는 바랑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로 주지 않고 기니디로 줬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 H1을 물어보고 있는 기억의 의도에 맞게 H1을 구하면서 찬찬히 감을 잡아 나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에서 H1이 3이냐고 물어봤죠. 그럼 우리는 정말로 H1을 구해보면 되겠죠. H1은 정의에 따르면 T가 0 플러스로 갈 때 G하고서 우리가 X자리에 1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T라고 될 것이고요. 곱하기 리밋 여기는 T가 2보다 큰 쪽에서 가는 극한이고 여기는 G 1 플러스 T 여기는 그대로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 극한 구하려면 이 G라는 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이미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 플러스 T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를 보는 거죠. T는 0보다 살짝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죠. 그럼 1에다가 양수를 더했으니까 얘는 1보다 큰 값을 G에다 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뭘 베트라 그랬어요? gx는 x 집어넣은 값과 동일한 값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 리밋 안쪽에 t가 0보다 큰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여기 값은 그냥 1 더하기 t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 뒤에 여기는요. t가 2보다 살짝 크다고 말했기 때문에 1 더하기 2보다 살짝 큰 걸 하면 3보다 살짝 크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실수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그러면 걔도 오른쪽 구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대로 리밋 t가 2보다 살짝 클 때는 요 값이 그냥 1 더하기 t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극한 계산할 수 있지 않나요? 얘는 1이고요. 왜냐면 1 더하기 t라는 것은 다항함수로서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연속함수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대입해주면 된다. 여기는 어떻죠? 얘는 3이죠. 따라서 3이라고 결론이 나죠.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기억을 어려워하는 친구는 없죠. 기억이 어려우면 사실 우리 극한 공부를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 니은은 h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냐? 라고 이렇게 가볍게 툭 물어봤어요.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실수들한테 리밋이랑 함수값 같니?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사함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은 뭔가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후보들일 텐데 굳이 기억은 H1이 3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모든 점 조사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1바로 조사해야 되는 점은 바로 X는 1이라는 거죠. 니은을 위해서 X는 1을 조사한다. 이유는 기억에서 언급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X는 1에서의 사실 우극한 조사할 필요 있나요? 기억 풀어봐서 알겠지만 우리 지금 1에서 딱 함수값 구하려고 해도 계속 요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G라는 것을 함수를 벗겨낼 때 그냥 1 더하기 t 튀어나와 1 더하기 t 튀어나와 라고 했잖아요. 우극한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극한은 조사할 필요 없이 X는 1에서의 더 정확하게는 좌극한 조사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X는 1보다 작은 쪽으로 갈 때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어디를 조사하겠다는 거냐면 G에서 여기를 전체를 조사할 것도 아니고요. 1을 닫힌 구간을 잡아도 안 되고요. 여기 열려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1 자체는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0.9 같은 거 여기에 오른쪽에서 바로 왼쪽에 살짝 구간을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0.9부터 1 이렇게 열린 구간을 잡으면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뭐를? 저 어려운 hx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자, 그러면 한번 봐보죠. 요 상황에서 hx를 구하라고 하면요. 리밋 t가 0보다 살짝 큰 상황에서 g x 더하기 이렇게 될 것이고 곱하기 리밋 t가 2보다 살짝 큰 상황에서 g x 더하기 t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x는 0.9와 1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란 말이죠. 1에 매우 가까운 숫자를 우리가 잡아놓고 보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양수를 엄청 작은 양수를 더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걔가 0으로 다가가면서 0보다 살짝 크다고 했을 때 걔는 어차피 이 구간 안에 들어있을 거라는 거죠. 1을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 넘어가도 다시 얘가 0으로 다가가면서 요 구간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 말은 요 숫자 자체가요. 아직 이 구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 닫힌 구간에도 들어있어서 얘는 F를 취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죠. 막 이런 표현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막 G에 1 플러스다? 이런 표현은 교과서에 있지도 않고요. 우리가 저렇게 풀어오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기출문제에서 저런 식으로 풀어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과서에 없는 표현으로 풀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평가원이 교과서에 없는 표현으로 사교육업자들이 쓰는 표현으로 문제를 풀 리가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 교육과정에서 있는 표현과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문제를 출제하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요. 그분들은. 우리도 그렇게 풀면 돼요. 다른 어떤 편법이 있을 거라는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게 훨씬 합당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 풀죠. 이 상황에서 뒤에도 조사를 해보면요. 얘는 내가 아무리 0.9와 1 사이를 잡더라도 t를 2보다 크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2는 일단 무조건 더하고 보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아까 상황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구간이 저 1부터 무한대 사이에 들어있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그냥 이거 바꾸고 계산하는 과정까지 다 생략해도 되죠. 그냥 이게 3이다 라고 처리를 해버리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fx는 다항함수잖아요. 다항함수의 극한을 취하고 있죠. 다항함수 연속함수잖아. 연속함수면 그냥 대입해주면 된다. 따라서 얘는 왼쪽 요 극한은요 fx가 되고 뒤에 극한값은 이미 3이라고 계산을 했죠. 이게 지금 이 극한 따로 이 극한 따로 각각 계산한 다음에 계산 결과를 곱하는 것이지 이 극한이랑 이 극한이랑 지금 한 리밋 안에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fx 곱하기 3이 돼서 3fx가 됐다라고 처리가 되는 것이죠. 뭐가? 이 구간에서 hx가요. 그러면 이제 리밋 취해야죠. 우리는 지금 요 리밋을 취하기 위해서 여기서 hx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한 거죠. 그럼 이제 리밋을 취하면 되죠. 리밋 x가 1보다 작을 때 hx는 요때 hx인 거죠. 우리는 이미 여기를 조사했죠. 요럴 때 뭐가 된다고? 3fx가 된다고요. 요것은 리밋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갈 때 이런 식으로 됐던 거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fx가 다항함수라서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3f1이라는 값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니은이 물은 건 뭐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냐고 물어봤죠. 근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당연히 x는 1에서도 연속이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실수 전체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1을 기억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기억에서 언급한 1이라는 지점에서 연속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고서 좀 더 넓은 논의를 해볼까라고 일단 첫 돌다리를 두들겨 본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억에 의하면 H1은 3입니다. 니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좌극한은 3F1이에요. 둘이 같은가? 라고 따졌을 때 3F1이 3과 같은가? 라고 묻는 것은 F1이 1인가? 라고 묻는 거랑 똑같죠. F1이 1이라는 조건이 문제에서 아예 없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어요. 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X는 1에서 연속이어야 되는데 X는 1에서 불연속이거든요. 왜 불연속? 좌랑 함수값이 다르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고 말할 수 없다. 즉 연속이 아니다 라고 해줘야 되지만
그냥 루틴하게 지금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된다라고들 많이들 하니까 좌극한만 조사를 해서 함수값이랑 같은지 따져봤는데 다르다라고 해도 사실 논리적으로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디귿이죠. 디귿이 이제 제일 대충 풀고 넘어가는데, 디귿은 묻고 있는 바가요, 지금 이런 전제 조건이 주어져 있죠. -1과 1 사이에서 g가 감소함수고요. 가장 왼쪽 끝값, 제일 큰 함수값은 -2라고 주어진 거죠. 지금 이 닫힌 구간 속에서. 그랬을 때 h가 실수 전체에서 최소값을 갖는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실수 전체를 묻고 있기 때문에요, 얘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니은에서는요 1만 조사해도 됐죠. 왜냐면은 모든 점에서 연속이어야 이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한 점만 조사하면 되는데요, 쟤는 지금 실수 전체에서 최소를 묻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조사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양상을. 그런데 우리가 그 와중에서도 솟아날 길을 찾아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1이라는 지점이랑 1이라는 지점은 y는 hx 입장에서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기억과 니은을 풀면서, 특히 기억을 풀면서 얻은 건 뭐냐면, 지금 얘가 2+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너무 당연하게도 오른쪽 구간에 포함됐다라고 했었는데, 얘는 지금 -1이라는 지점에서는 오른쪽 이만큼 갔을 때 1이 불연속점이 될 수도 있는 포인트인데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 번 더, 얘가 -3인 지점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3일 때 이제 얘가 얘를 언급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언급하면서 마3에서 불연속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겠다지 반드시 여기서 불연속이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았을 때 일단 이 오른쪽에서는 무조건 저 함수식이, 얘는 여기가 아까 1을 넣었기 때문에 1 더하기 t, 1 더하기 t라는 것이지, 여기가 만약에 x였다면 x 더하기 t, x 더하기 t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는 x, x 더하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게 명확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저게 1보다 큰 양수 두 개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거. 정확하게는 x 더하기 2라는 함수식이 나오는데요, 양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마3보다 작게 되면요, 애초에 요 구간에 있는 두 값을 가지고서 함수 값을 만들게 되겠죠, hx가. 그럼 얘도 정확하게는 x 더하기 2라고 나오겠지만 어차피 음수 두 개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마3보다 작은 쪽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둘 다 음수가 돼서 양수가 나와요. 지금 이 음향을 왜 따지고 있냐면, 굳이 디귿에서 g가 -1과 1 사이에서 감소하고 음수 값을 갖는다라는 걸 이미 확정을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요 g라는 얘기는 f를 언급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요 구간에서는 f니까.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하게 된 거냐면, 우리가 -1과 1에서 요 값이 -1, -2가 되고 쭉 감소했을 거니까, 이게 지금 직선 형태인지 곡선 형태인지 그런 거 모르지만 아무튼 감소한다는 거 확실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1, 더 작은 음수 이렇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양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기도 조사를 하면 음수와 음수의 곱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녀석은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어차피 x라는 녀석으로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는 것이고, 이 녀석은 요 -1과 1 사이를 언급하면서 함수값을 튀어나오게 할 것인데, 거기서 음수값을 가져야 된다고 저 노란색 조건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음수와 음수의 곱에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실수 전체를 따질 필요 없이 요 -1과 1 사이만 따지면 된다라고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니은에 의하면, 니은을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알아낸 것은 요 1에서의 극한값, 1은 함수값이 3이 찍혀있죠. 여기서 3이 양수가 찍혀있기 때문에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고, 극한값이 3F1로서 어떤 저기서 언급된 더 작은 음수, 제일 작은 음수 K가 찍혀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3K라는 음수가 찍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이라는 지점에서는 -1, 하고서 H를 구성하고 있는 왼쪽 극한에서는 -2를 만들어내게 되고, 오른쪽 극한에서는 3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1, -6이 찍혀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x를 변화시킴에 따라서 x1, x2 이런 애들을 -1, 1 사이에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 이런 점들이 왜 나오느냐? 증가감소의 정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죠. 디귿에서 g가 -1과 1 사이에서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G-1과 Gx1과 Gx2와 G1 이런 친구들이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2고요. 얘는 K라고 아까 잡아놨던 어떤 음수인 거죠. 이렇게 됐을 때 H를 구하고 싶으면 요 오른쪽 극한 여기에서는 X 더하기 2로 수렴하게 된다 그랬었으니까 X1 더하기 2, X2 더하기 2 이런 애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보다는 X1 더하기 2가 더 크고 X2 더하기 2가 더 크고 3이 더 큰 거죠. 그럼 얘 지금 음수의 대소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불편해서 얘를 마이너스를 취해서 부동호 관계를 다 뒤집어 버리면 2 마이너스 gx1 마이너스 gx2 마이너스 k가 되고 어차피 이거 지금 양수의 대소관계고 이것도 양수의 대소관계니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h에서 왼쪽 극한이고 h에서 오른쪽 극한이기 되기 때문에 h 함수값들 4개를 연달아서 비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3k에다가 마이너스 씌운 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hx2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붙인 거요. 그 다음에 hx1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2가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마이너스 붙여주게 되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hx가 이 구간에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문제는 얘는 우리가 함수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쭉 감소한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끝값이 비어있기 때문에 hx는 실수 전체에서 최소값을 갖지 못해요. 나머지에서는 어차피 플러스이기 때문에 최소값을 가질 자격조차 없고요. 음수 값을 갖는 구간에서만 최소값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끝값이 비어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저는 감소하고 라는 조건을 감소의 정의로서 풀었는데요. 미분을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니은에 따르면 이 구간에서의 함수식이요. fx에다가 x 더하기 2를 곱한 것이 hx다 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h'x를 구해주면요. 앞에 거 미분해주면 f'x 뒤에 거를 앞에다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해주면 fx가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h'을 닫힌 구간 말고 열린 구간에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왜냐면 닫힌 구간 끝에서는 미분계수를 얘기를 못하니까 도함수도 얘기 못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부호를 봤을 때 얘는 어떻게 되는지 마이너스라고 이미 얘기를 했죠. 감소한다 그랬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떻죠? 얘는 애초에 마이너스 값이죠. 그리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2를 더해주면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h'은 음수라는 걸 확인하게 돼서 h가 이 구간에서 쭉 감소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쭉 감소하는 함수고 마지막 값은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얘기를 꼭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를 곱한다고 해서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값들이 증가함수가 1보다 큰 값들을 가지면서 증가했고 감소함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들을 가지면서 감소했기 때문에 둘을 곱하면 감소함수가 나온다는 것을 이게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되지만 논리적으로도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